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고변동성이 출현했습니다. 오전장은 개인들을 위클리 콜옵션으로 잔뜩 몰아넣으면서 마치 원웨이성 하락장을 연출케 했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 이후로 이제 개인들의 콜이 줄고 풋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반등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24일 양봉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에 우리 증시는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선현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록딜로 들어왔던 콜옵션의 물량은 점점 축소되고 있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개인들의 매수가 지속되는 것을 볼 때 이제 추세가 머지않아 꺾일 가능성이 높음을 또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또 업데이트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주도에 강한 조정이 나왔고요. SK 하이닉스와 한국전력 주도에 방어세가 연출됐습니다. 야간 선물은 0.44% 상승 마감했었는데 이제 강보합 출발 후 2.18%까지 하락했다가 점심시간부터 꼬리 달며 마이너스 0.94%로 음봉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발표됐었는데요. 지난달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0.2로 발표되며 체감 경기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대미 수출 둔화, 건설업 부진,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했고요. 유로존 정상회담이 27일까지 열립니다. 베일리 BOE 총재와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 끝났죠. 2035년까지 국방비를 현 GDP의 2% 수준에서 5%로 높인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결정을 지지하며 32개국 중 이 지침사항을 거부한 스페인에 대해서는 무역협상에서 GDP 5%의 2배 규모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2,900에서 3,100으로 조정했었는데 이 목표치가 조기에 달성되었고 이후에 코스피 목표치를 아직까지는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기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중국 증시를 타겟으로 CSI 3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상승해 4,6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중국 주식 전략가는 MSCI 중국 기업의 수익이 올해 9%, 내년에는 10%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외국계 증권사가 아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 중심으로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3,600선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콜옵션 중심의 단기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꾸준한 선물 매도세와 최근 고점에서의 현물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은 여전히 국내 증시를 체질 개선을 동반한 장기 상승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 보시면 예탁금 규모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증시 예탁금 규모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당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증시가 1년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던 예탁금 규모입니다. 증시의 고점은 21년 6월 정도, 자, 요때 만들어졌습니다. 예탁금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사실 1월부터 이 초반에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예탁금이 증가했었는데 한 템포 쉬더니 고점을 찍으러 가는 이 21년 여름에 예탁금 규모가 최대로 올라갔었고요. 그때가 시장의 정점이었습니다. 개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개인들의 매수가 가장 고점에서 많이 일어났을 때죠. 자, 지금도 상당히 빠르게 예탁금이 정체되어 있던 것을 돌파해서 지금 21년 수준으로 상당히 빠르게 회복했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주식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도 개인들이 지금 조단위 매수도 나오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조단위가 나왔고요. 정리하자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상승장의 후반부에 보였던 예탁금 규모, 이게 절정이라고 할까요? 예, 절정
보였던 예탁금 규모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인 국내 증시는 이제 개인 투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 잡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블록딜 콜옵션 물량의 추적과 개인 매수세, 외국인 선현물 매도세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급락 전환이 되기보다는 무슨 잡주 움직임처럼 뭐 갑자기 외봉으로 뚝 떨어진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들어온 돈의 규모를 또 고려해야 되니까요. 21년 상반기의 코스피, 자, 연결 선물로 보시면 21년 상반기의 코스피는 어떻게 됐죠?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급등했던 시절, 그 다음에 떨어지는 쪽으로 연결됐던 시절에 요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서 좀 한참 머무르는 시간을 보냈죠.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을 수개월 보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언급드릴 것은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이 지금 1년 동안 한 25조 정도가 지금 매도가 쌓였습니다. 자, 그 구간이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이 자리부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이 구간 동안 여기가 1년이거든요. 요 1년 동안에 지금 여기 좀 복잡하죠. 코스피로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로 놓고 보면은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길게 이렇게 보고 이거 주봉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좀 가까이 보게. 자,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자, 요게 저쪽이 이제 21년도, 요게 이제 24년 7월부터 25년 6월, 여기 1년 사이. 자,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의 매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25조 원 정도를 프로그램이 매도했습니다.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매도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프로그램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단기에 뭐 이제 청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동안에 매집한 이 매도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궁금해요. 자, 이때는 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했을 때는 프로그램의 매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자, 이 올라오는 동안에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수준 이상으로 출현했습니다. 대량 매도가 이때 있었고요. 2, 30조 원 정도가 매도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해서 그걸 나중에 여기서 위에서 시간을 끌다가 끝내 요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환매수가 대량으로 일어납니다.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여기서 대거 일어나요. 그럼 결국에는 프로그램은 인내한 뒤에 매집을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인내한 뒤에 여기다가 청산을 했죠. 자, 지금 그때랑 모양새가 좀 다르죠. 눌렀다가 급반등이 나왔죠. 이 구간 동안에 프로그램은 여기서 환매수를 빠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처럼 이런 공간을 넓게 보는 거지. 넓게. 이 사이에 매도를 25조 원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간을 끈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익절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일단 과장돼서 일단 그린 거긴 한데 어쨌든 프로그램은 25조 매도를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을 때 익절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중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체질이 개선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 시장이 체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뭐 기업들이 현재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를 뭐 극복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아직은 외국인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랠리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지금 계속 매도로 계속 갖고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프로그램 매도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1년 상반기의 코스피 여기,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죠. 급락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충분히 줘서 분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자, 매집, 상승, 그다음에 과열, 그다음에 분산, 공포, 침체. 자, 매집, 다우 이론이죠. 매집, 상승, 과열. 자, 여기 과열, 그 다음에 분산, 공포, 침체.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시장이 변화한다. 지금 요 분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간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저 시기를 최근에 보내왔죠. 자, 나스닥을 여기서 놓고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놓고 봐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저희까지 계속 상승했죠. 나스닥은 쭉 상승하다가 여기서 제가 이걸 나스닥이 분산 과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연초죠, 연말에서 작년 말에서 올해 초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준은 이 음봉, 현물 장대 음봉을 3번 보여주면 분산 과정이 끝날 거다. 3번 이상 보여주면 최소 3번. 여기서 3번째를 보여줘가지고 이제 나스닥 분산 과정이 종료돼서 이제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3월 만기일 때 하방 배팅돼 있던 기관들의 익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급락했다가 이거를 살려준 것은 트럼프죠. 트럼프의 90일 유예가 없었으면은 계속 하방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저것 때문에 90일 유예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바로 빠르게 골든크로스를 또 만들었죠. 24242평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가 테스트를 하는 시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터닝을 한 거죠. 이거는 트럼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분산 과정을 거쳐서 공포 구간으로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초 나스닥이 보여줬던 것처럼 전체적인 분산 과정을 통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이 한동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떨어지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지면은 그거 누가 사들일까요? 그죠? 사들이는 이제 사들이고 또 이제 그동안 그렇게 만들었던 걸 청산도 해야 되니까, 익절 청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예탁금 증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이제 막 코스피 이제 사야겠다. 그동안 떠났었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들은 우리나라를 많이 떠났었습니다. 미국을 해야 된다. 미국 증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국장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탈출했던 사람들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또 고점에 몰리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산 과정을 충분히 몇 개월 정도 거치면은 현재 차익 거래가 거기서 다 나오고 차익하는 물량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하방 구축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체질 개선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국내 증시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급히 달렸던 고가권 종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특히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죠. 지금 조방원 저는 이제 조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비슷하게 유효하니까.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이제 과열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가권 종목에서 일정 부분 차익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아직 오르지 못한 중소형주다. 중소형주 랠리가 없었습니다. 중소형주는 이제 테마성에 있던 일부 종목들만, 그리고 개별성 있던 일부 종목들만 시세를 받았지 대부분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잠시 이제 이동해오고 자금이, 그 다음에 아직 오르지 못했던 일부 대형주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들 이런 것들도, 물론 2차 전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아직 가지 못한 바닥주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금이 순환하면서 돌면 지수를 적당히 관리할 가능성, 주가 지수를 적당히 관리할 가능성을 생각하며 시장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머무르게 만들려면은 차익 나와도 다른 쪽으로 또 받아주면서 시총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시장의 움직임을 이제 추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장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보기 드문 개인들의 콜옵션 집중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콜옵션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개인들이 거의 50억 가까이 49억까지 쭉 매수하면서 시장이 그 시간 동안에 하락했죠. 자, 여기 핑크 라인 보면은 그 시간 동안에 지수가 딱 하락했습니다. 개인들이 여기를 딱 잘라서 보면 12시 기점으로 개인들의 콜옵션이 쭉 가다가 꺾인 시점과 지수가 반등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됐죠. 근데 크로스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콜 변화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돋보였죠. 자, 이거를 계약수로 놓고 봐도 개인들은 이렇게 6만 계약선까지 올라오는 엄청난
매수 물량을 보였습니다. 이때 풋옵션은 오히려 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웨이 조건이 완성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은 이제 원웨이를 가다가 수급이 전환된 거죠. 이걸 유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수는 쭉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가 늘어날 때 빠지다가 콜옵션 물량이 줄어들고 풋이 올라올 때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제법 평균치 이상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피보나치 50% 선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진짜 강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오전장은 원웨이성 움직임이 나오다가 점심시간 이후 수급이 급진전되며 반등을 시작했는데 수급이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당일 피보나치 50%까지 강한 반등이 나온 것은 국내 증시가 아직은 계속 강한 상승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주요 행사가 싸움입니다. 위클리프 410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고요. 위클리 410풋에서 당일 최대 오늘 4700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저가가 0.02에서 고가가 0.94였는데요. 0.02에서 0.94로 47배까지 나왔고요. 요즘 뭐 당일에 수십 배 나오는 거는 자주 나오는 일이네요. 그래서 양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속 좋은 결과를 또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횡보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은 양매수는 이제 또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동성 장세가 진행되던 시기다 보니까 하루하루 양매수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뭐 당일 아침에 들어가는 뭐 이런 양매수 있죠. 그 다음에 초반에 410 위클리 풋에서 개인 매수가 있었는데요. 향후 해당 행사가에서 주도권 변화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중심으로 중간에 매수 전환되었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개인들에게 다시 매수권을 넘겨주면서 결국 이게 47배까지 갔던 게 0으로 결제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410 위클리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0.0에서 47배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게 0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제되는 모습. 그래서 챙길 때 챙기지 않으면 47배까지 갔던 것도 녹습니다. 네. 요게 수백 배 갔던 것도 녹은 사례들이 있죠. 제가 유튜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배까지는 149배. 자, 당일에 이렇게 149배까지 갔다가 0이 됐던 사례도 불과 2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요게 몇십 배 정도는 자주 나와요. 1, 20배 정도, 2, 30배 정도. 요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하면 혹은 유튜브 자체에서 뭐 위클리 옵션 149배 뭐 박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요 영상은 5분 정도짜리 장중에 장중 라이브 방송을 자른 영상인데요. 이 위클리 옵션이 결제가 되던 순간에 마지막에 이 위클리 옵션 149배 갔던 거 콜옵션을 마지막에 동시효과로 죽이면서 149배짜리를 한 방에 휴지로 만드는 모습이 녹화가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걸 보시고 위클리 옵션 만기 진짜 대단하구나. 149배를 개인들이 그걸 청산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결제까지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진짜 149배를 한 방에 내리 꽂아가지고 결제 시에 그냥 0을 만들어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이거 그대로 차라리 149배 안 보고 말지. 안 본 사람들은 이거 100만 원만 베팅한 사람들도 1억 5천이 됐다가 1억 5천이 그냥 한 방에 0으로 된 거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00만 원만 단순히 잃은 것뿐인데 실제로는 1억 5천을 잃은 셈이 된 거예요. 사람의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위클리 옵션의 결제는 정말 범접하기 어렵다. 그래서 줄 때 먹고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후에 410 위클리 풋 옵션과 함께 407.5 위클리 풋을 개인들이 매수로 장악하면서 반등장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위클리 콜 412.5에서 후반부에 외국인은 이 412.5 콜 매수 규모가 커지면서 좋은 가격에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서도 412.5 위로 최대한 많이 가려고 외국인들이 힘을 썼다라는 거죠. 반대로 개인은 412.5 콜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후반부에 반등장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위에서는 415 위클리 콜에서 후반부에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로 이 412.5 위클리 콜과 반대죠. 그래서 412.5 위클리 콜을 최대한 살리되, 자, 여기서 최대한 살리되 415 위로 너무 많이 가는 것을 제한하며 적당히 415.66으로 마감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결제가 됐어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오늘 2,300억 원의 매도가 추가되면서 9월물 단독 2조 3천억 원을 넘어갔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블록딜 콜옵션을 대거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콜옵션이 청산이 되거나 결제가 완료된다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만 남아 급락 전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블록딜 콜옵션인 385콜과 400 월물 콜옵션은 장내에서는 거래량을 늘리기가 현재는 어려워서 청산 시에도 블록딜로 처리해야 하거나 결제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결제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이제 오늘 빼면 9거래일 남았으니까 이 9거래일 동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9거래일 동안 시장은 계속 위에서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최대한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게 내재 가치로 변한 콜옵션을 케어할 정도로만 움직이며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급하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끌어가지고 콜옵션을 정리할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장내 블록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장내 거래로서 콜옵션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이제 블록딜로 거래함으로써 콜옵션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대한 가격을 유지해야만 또 좋은 청산이 되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기존에 선물에서 너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콜옵션을 위에서 청산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내려서 청산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늘려서 그만큼 또 커버를 해줘야 돼요. 콜옵션에서 수익이 줄어든 만큼 선물에서 위에서 또 내려꽂는 수익이 발생을 해야 이게 상세 처리가 되겠죠. 자, 지금 블록딜 콜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지금 385에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 6월 4일과 6월 9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요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장내에서 거래량 찍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장내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호가창에서 체결이 안 됐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따로 블록딜이 차트에 표기된 그런 거래량인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게 6배, 7배, 8배, 9배 올라온 겁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서 청산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래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미결은 조금 축소됐습니다. 어떤 거 400콜에 대해서 미결이 좀 축소됐어요. 요거는 400콜 옵션이고요. 방금 전에 본 것은 385 가장 최초로 스타트 걸었던 옵션입니다. 자, 이 400콜은 좀 뒤늦게 6월 9일부터 스타트가 됐던 건데, 자, 요거는 일부 청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최대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원웨이성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 때부터는 또 수급을 변화시키면서 조금 변화시키면서 올라왔죠. 제가 오늘 파생반에서 파생반이라 네이버 카페에서 매매일지를 보다가 제일 이제 놀란 부분이, 자, 요렇게 이 추세를 잡고 여기, 자, 요 자리를 이제 매수하셨던 우리 차미남님 매매일지를 보고 놀랐는데요. 제가 매매일지 복귀 방송은 장 마치고 나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매일지 복귀 방송 시작할 때 차미남님은 아마 오늘 매매를 하셨다면은 저 빗각을 긋고 저기서 매수를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저거 차미남님이 좋아하는 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카페 가보니까요. 딱 그 자리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추세를 만들어서 두시고 여기를 박스를 삼아서 딱 18번이라고 표기된 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더라고요. 자, 수급이 매도 압박이 됐었는데 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이해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전제하에, 자, 이 추세를 돌파하는 요 봉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수익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와, 대응이 정말 이제 자유롭게 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선호하는 매매를 바로 하신 거 보니까 시장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번 보면은 이 박스 돌파 매수를 하셨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죠. 자, 네이버 카페는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장을 마치고 항상 1시간 가까이 같이 함께 그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매매일지를 함께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복귀해보고, 그 다음에 코멘트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직접 써보시고 공부해보고, 그날 오늘 어떤 장이 펼쳐졌고 나는 어떤 매매를 했는지 반드시 적어보셔야, 그리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야 나중에 남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경력이 아무리 쌓여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귀하고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 카페에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고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정말
자, 우리 커피님, 대표적인 커피님 보시면 오늘 딱 한두 타점, 늘 한두 타점의 매매를 해가지고 한 방에 굵고 짧은 매매를 하시는 커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굵직하게 한 타점 잡아가지고 1200만 원대 수익을 내셨어요. 예, 평소에 이렇게 또 짧은 타점의 매매를 꾸준히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좀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거 점검을 같이 해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올리셔도 되고요. 구독자이시면 모두가 또 카페에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검색하지 마시고, 검색해서 안 나오니까 검색하지 마시고, 현재 영상의 댓글을 보시고 고정 메시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셔서 초대받으시고 합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까지도 초대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락하던 거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추세 넘어갈 때 요 타이밍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또 우리 용재님께서 노래 쿠폰을 보내주셨는데 그 노래 쿠폰으로 딱 오늘 선곡이 왠지 오늘 김광석의 일어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김광석의 일어나를 점심시간 들어갈 때 한 곡을 딱 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추세에서 일어나 노래를 하는 동안에 여기 양봉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갑자기 증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신기한 모습도 좀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계셨던 분들도 보면서 놀라셨을 건데 뭐 운이겠죠. 네, 우연의 일치였을 텐데 오늘 좀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보시면 여기죠. 이제 6월 4일과 6월 9일에 시장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블록딜 콜옵션에 거래가 발생한 뒤 6월 18일과 24일에도 평균치를 넘는 추가 블록딜이 발생했는데 일정 부분은 분할 청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것 보충하는 건데요. 현재 500억 원 이상 주요 콜옵션 블록딜 거래대금 규모입니다. 6월 4일은 503억 이 발생했고요. 6월 9일은 1482억이나 발생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약 636억 발생했고요. 이때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비싼 것에 거래가 나왔다는 거죠. 6월 18일은 714억, 6월 24일에는 615억이 발생했고요. 청산 거래가 나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유는 6월 19일 콜옵션 블록들이 15,622계약의 거래대금이 353억 원이 발생했고요. 6월 25일 어제죠. 어제 콜옵션 블록딜은 17,450계약의 거래대금이 무려 41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계약수 대비 평균 계약수 대비 큰 거래대금, 계약수 대비 평균 거래대금이 큰 상태입니다. 평균 거래대금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400 콜옵션 미결제 약정 축소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것도 보시면 자 여기 이건 위클리고요. 자, 410 콜옵션. 자, 미결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좀 축소되는 모습이 좀 410이 아니라 400. 자, 400 보시면 뚝 떨어지죠. 미결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1945계약이 감소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블록딜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청산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단계적인 체크 자리입니다. 6월 24일 시가는 410.35였죠. 여기 6월 24일 양봉의 시가는 410.35, 저가는 409포인트대였는데요. 6월 26일 오늘 저가가 410.4로 지켰습니다. 지켰기 때문에 추세는 깨지지 않았죠. 그냥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요 자리를 깨는지부터 이제 출발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정점이 형성되기 쉬우나 이제 이거는 엊그제 했던 거기 때문에 어제 정점이 나왔다고 해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떨어지면 정점이 나온 거니까. 예, 근데 아직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그다음에 콜옵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제대로 뽑아낼 가능성도 있으니 꺾임이 유효할 때까지는 순방향 위주로 봐야 합니다. 그다음 라인 업데이트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의 포지션 하방이 점점 더 늘어나서 순방향도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자, 첫 번째 판단 자리는 6월 24일 갭 자리, 즉 시초 혹은 최저 자리 여기입니다. 자, 여기 아직 안 깼습니다. 오늘 깨는 줄 알았는데 안 깼어요. 그다음 외국인 콜매도가 300억 이상 대량으로 출회되는 경우에 반드시 주목해야 되고요. 어제 생긴 갭, 이건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입니다. 자, 엊그제 생긴 갭인 404포인트대를 이탈하는 경우와 비각 상승 추세대를 이탈하는 경우. 자, 여기가 그 다음 체크 자리죠. 자, 요 자리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은 400에서 401.5. 그 다음은 392. 그 다음은 383에서 385까지
내려가면 조정 포인트의 끝자락이 될 수 있고요. 그걸 이탈하면 깨진 거예요. 이제 추세는 없는 겁니다. 추세를 살리는 조정의 끝자락은 여기까지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피보나치를 만약에 오늘 이제 6월 25일이 422.85로서 고점이 형성된 거라고 본다면, 자,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제 그 자리가 이제 764 자리를 넘어가서 이제 618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애매한 자리예요. 이제 383, 385라는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라서 조금 더 조금 더 보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440까지 끌고 간다면은 아마 618 자리가 383에서 385와 만나는 자리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상승 쪽으로 더 간다면은 420부터 안착 여부를 살펴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440선을 체크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중간에 월봉상 볼벤 상단 수준인 428에서 430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었죠. 자, 월봉 체크해 보면은 이제 월봉 볼벤 상단에 거의 붙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접하고 있으니 거의 다 간다라는 거를 뜻하기도 하죠. 자, 이제 지지와 저항 및 유효 타점입니다. 오늘 파생반에서는 2차 지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2차 지지 414.8에서 415를 오늘 이탈했습니다. 자, 2차 지지가 이탈하면 뭐다? 더 내려간다. 오늘 진폭이 위에서부터 10포인트가량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421.15에서 떨어졌으니 거의 1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있었던 415 라인을 이탈하면서 그만큼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수급상 원웨이 하락 수급이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숏포지션으로 노려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되는 거는 그 이후에 야, 수급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 혹은 어느 정도 저항점에서 터닝하겠네,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파생반에서 또 언급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파생반 텔레그램을 보시면 여기 쭉 올려보시면, 자, 텔레그램 방을 쭉 보셔서 쭉 올려놓고 보시면요, 11시 글 중에 11시 이제 13분 요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정점을 잡고 한번 올라올 때, 자, 여기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는 피보나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일 피보나치 23.6짜리인데, 자, 여기서 오늘 23.6짜리가 여기서 걸리고, 그 다음에 38.2짜리가 여기서 걸리고, 그 다음에 50짜리가 여기서 걸린다라는 것을, 그리고 618짜리가 여기서 걸리는 것을 표기해드린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자, 요거를 가져와서 볼게요. 자, 차트를 가져와서,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반등 구간과 피보나치 자리를 보자. 그리고 그 자리가 만들었던 지지 라인들이 모두 이탈되었으나 지금은 단계적인 저항 역할을 한다 해서 첫 번째로, 자, 23.6자리를 보자 해가지고 봤던 건데, 자, 거기서 또 오늘 또 중간에 저항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요 자리죠. 여기서 막혔던 거. 그래서 거기서도 또 숏 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전환이 됐던 거니까,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됐던 거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파생반에 그거 잡아드린 거, 그 뒤로 계속 업데이트, 요거 이제 그 다음에 표기해드린 게 이렇게 기본 반등에서 피보나치 잡힌 거, 그 다음에 지표 밑에 여기 파생 지표들 보면은 여기서도 과열이 바로 뜨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잡혔죠. 예. 오늘은 오전장에는 요거 과매수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표기해 드린 겁니다. 자, 다시 빼고요. 네, 그다음 이어서, 그다음에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 오늘 이제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복귀 방송 때 이제 점검하던 거 이제 이외에 제가 이제 조금 뭐 정리해본 매매 가능성이 있었던 타점들을 좀 적어본 건데요. 일단 8시 52분, 8시 52분은 자, 여기 자리입니다. 자, 8시 52분은 여기 요거 이탈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양봉, 기준 양봉을 이탈하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9시 3분에서 4분 이탈하는 자리들 할 수 있고요, 숏으로. 9시 16분에서 17분은 자, 여기 자리죠. 여기 이탈하는 자리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시 27분은 어디예요? 9시 27분은 자, 그 자리가 이제 저항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와 또다시 이탈하는 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 또 그어가지고 여기 저항 막히는 자리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시 25분 자리는 자, 여기입니다. 자, 이제
415자리, 414.8 요 자리를 하향 이탈하는 2차 지지를 이탈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V턴 나오는 여기에서 이제 매수 보면서 23.6 반등 여기 자리 한번 보고, 이렇게 지금 풀어갈 수 있는 지점을 이제 표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가서 12시 31분 요거는 여기죠. 추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어나 와 관련된 일어나 노래 일어나를 하면서 올라왔던 증시가 일어났던 그 타점, 빗각 추세 돌파했던 요 타점에서 한번 또 공략이 가능했고, 다만 여기서 이제 볼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래 보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급이 아무래도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들어가 있었던 때고, 그게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도 콜옵션이 더 많고 역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을 보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좀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적당히 끊어내고 이제 멈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 24분에 보면은 이제 그 자리를 또 돌파를 하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 안착이 되는 그림을 보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뭐 많이 있지만 이제 각자의 이제 방식에 따라서 또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이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은 항상 기본이고요.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을 1시 57분과 3시 16분으로 나눠서 이제 체크를 했던 건데, 장중에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약간 415 위클리 콜과 412.5 위클리 콜 싸움, 그 다음에 410 위클리 풋 싸움,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주요 관심 종목인 개인 415 위클리 콜을 살리는지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 콜 매도가 늘어서 쉽게 살려주기는 어려우나 후반부에 412.5 싸움이 커지면서 415를 살짝 넘어서는 게 더 유리해졌다 라는 것을 정리했고요. 그러면서 415.66으로 끝났습니다. 412.5에 가장 큰 규모의 수급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개인 콜 매도와 외국인 콜 매수였죠.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를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일주일 동안 49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오늘 선방했습니다. 30억 정도 손실을 보다가 콜이 살아나면서 3억 손실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 콜옵션을 꽤 살려주며 손실 규모를 크게 축소했고요. 금융투자는 45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주에 금융투자의 위클리 손실은 410 위클리 콜매도, 407.5 위클리 콜매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10과 407.5가 이제 옵션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게 콜매도가 대규모 손실이 된 거죠. 이거는 오늘 본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또 크게 엊그제 올라오면서 나타난 손실이고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68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49.78 정도로 아직도 50% 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9개월 이상 계속 같은 자리를 써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6.15 매물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매물대 싸움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6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리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63,300원으로 대책을 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298억 매도 마감했고요. 외국인 9월물 단독 매도 누적이 2조 3천억 정도 장기 선물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479억 원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0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5조 2,27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 업데이트를 잘못했는데요. 자, 환율은 이제 1,354.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1,354.9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오늘도 3,188억 원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장기 추세 빗각이 위협받고 있는 지점이 지금 되고 있죠. 상승 장기 추세에 대한 빗각 하단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계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변동성 지수는 2.22% 하락한 25.12로 마감했고,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와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미국 PCE 발표를 대기하며 콜옵션 살리는 추가 상승세를 보일까, 아니면 차익 매물이 쏟아질까, 긴장된 하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언제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시장을 함께 라이브 방송과 함께 살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